여러분, 밤마다 2번 이상 깨십니까? 자고 일어났는데도 오히려 더 피곤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지. 늙으면 밤에 자주 깨는 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수면 문제는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 특히 저녁 식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을 방해하는 진짜 원인은 어쩌면 오늘 저녁에 드신 음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마다 잠을 자려고 애쓰시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습니다. 겨우 잠이 들었나 싶으면 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눈이 떠지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새벽을 보내고 나면 아침이 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누워있기는 오래 누워 있었는데 몸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몸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깊은 잠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 혈당 조절, 기억력, 감정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잠은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입니다. 혈관이 긴장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다시 균형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이 매일 끊기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낮에는 멍하고 걷는 힘도 줄고 짜증도 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식사 습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음식을 찾기 전에 먼저 끊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잠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2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수면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몸이 쉬는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까지 몸을 계속 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위장은 계속 소화하고 있습니다. 뇌는 진정되어야 하는데 혈당은 오르내립니다. 혈관은 안정되어야 하는데 나트륨과 자극적인 음식 때문에 긴장합니다. 이러면 잠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엔진이 과열된 상태에서는 바로 안정적으로 멈추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움직인 몸은 밤이 되면 서서히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무거운 음식을 넣으면 몸은 다시 시동을 겁니다. 쉬어야 할 시간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에 깨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녁 늦은 식사와 과식은 소화 부담을 높이고 수면의 질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속도는 젊을 때보다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에 먹어도 괜찮았던 음식이 이제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법도 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굶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저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몸이 잠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면 먼저 수면제나 보조제를 떠올립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습관입니다. 오늘 저녁을 몇 시에 드셨는지, 무엇을 드셨는지, 얼마나 드셨는지, 식사 후 바로 누우셨는지, 자기 전 물을 많이 드셨는지, 이 작은 질문들이 사실은 수면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저녁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바뀌면 다음 날이 바뀝니다. 다음 날이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피해야 할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을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째, 늦은 탄수화물 폭식입니다. 밤늦게 밥을 많이 드시거나 빵, 떡, 국수, 라면 같은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이지만 여기서 문제는 시간과 양입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있으니 어느 정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밤에는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이때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떨어집니다.
이 혈당의 오르내림이 몸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새벽 2시나 3시쯤 꼭 깨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녁 식사나 간식에서 탄수화물을 과하게 드시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밥을 드신 뒤에 떡을 드시고 또 과일까지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은 나쁜 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늦은 시간에 모두 합쳐지면 몸에는 부담이 됩니다. 모문자는 대신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둘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훈제육 같은 음식은 간편하고 맛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로 자주 드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밤에 갈증이 날 수 있습니다. 물을 더 마시게 되고 그러면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깨기 쉽습니다. 또한 짠 음식은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는 혈관도 편안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짜고 기름진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늦은 시간 과일 과다 섭취입니다. 과일은 건강한 음식입니다. 비타민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많이 먹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달콤한 과일을 한 접시 가득 드시는 습관은 총 당분 섭취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수면 관점에서는 양과 시간이 중요합니다. 취침 전 과일을 많이 먹는다면 몸은 계속 소화와 대사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몸을 조용히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할 일을 더 주는 셈입니다. 과일을 드시려면 가능하면 이른 시간에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당이 많은 음료입니다. 달콤한 음료는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피곤할 때 한 잔 마시면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당이 많은 음료는 혈당 변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이 잠잠해져야 할 시간에 다시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특히 탄산음료, 달콤한 주스, 단맛이 강한 음료를 저녁 이후에 자주 마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카페인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당분 자체가 몸을 깨어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늦은 시간 수분 과다 섭취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밤늦게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수면이 끊기면 아침에 피로가 남습니다. 물을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낮 동안 나누어 마시고 잠들기 전에는 과하게 마시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섯째, 지나치게 맵고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은 입맛을 돋우지만 밤에는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면 잠이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위식도 역류가 있는 분들은 저녁에 자극적인 음식을 드신 뒤 누우면 가슴 답답함이나 목 이물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감은 수면을 끊어놓습니다. 몸은 편해야 잠듭니다. 속이 불편하면 잠은 멀어집니다. 일곱째, 너무 기름진 저녁 식사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저녁 늦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위장은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침대에 누웠지만 몸속은 아직 식당 영업 중인 셈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깊은 잠이 어렵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밤에는 가볍고 부드러운 음식이 수면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무엇을 먹으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수면을 준비하는 식사입니다. 몸을 무겁게 만드는 음식이 아니라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혈당을 크게 흔들지 않고 소화 부담이 적고 신경과 근육이 이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사입니다. 첫째, 귀리입니다. 귀리는 천천히 흡수되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저녁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소량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리를 죽처럼 부드럽게 끓여서 드시면 속에 부담이 덜합니다. 여기에 단맛을 많이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탕이나 시럽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혈당을 흔들 수 있습니다. 담백하게 따뜻하게 적당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귀리는 몸을 급하게 깨우는 음식이 아니라 천천히 안정시키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둘째,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비교적 담백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근육을 지키고 회복을 돕는 기본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녁에는 튀기거나 강한 양념을 하기보다 삶거나 찌는 방식이 좋습니다. 부드럽게 익힌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 채소와 함께 드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너무 퍽퍽하면 소화가 불편할 수 있으니 국물 요리나 죽에 조금 넣는 방식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편하게 받아들일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과 여러 미네랄을 포함한 채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의 이완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 부드럽게 데친 시금치를 조금 곁들이면 부담 없이 영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넷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칼륨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모두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종류와 양입니다. 아보카도는 부드럽고 포만감이 있어 저녁에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있는 식품이므로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 잘라 샐러드에 조금 곁들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짠 소스나 달콤한 드레싱을 많이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담백하게 드셔야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제공하는 식품입니다. 저녁 식사에 부담 없이 활용하기 좋습니다. 부드럽게 끓이면 소화도 비교적 편안합니다. 렌틸콩을 채소와 함께 푹 끓여 따뜻한 수프처럼 드시면 밤에 속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음식의 간입니다. 짜게 끓이면 좋은 재료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음식은 맛이 강한 것보다 몸이 편한 것이 우선입니다. 여섯째,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플레인 요거트는 장 건강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식품입니다. 장 환경은 수면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됩니다. 장이 불편하면 몸 전체가 불편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배가 묵직하면 잠도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요거트를 고를 때는 단맛이 강한 제품보다 당 함유량이 낮은 플레인 제품이 좋습니다. 과일 시럽이 많이 들어간 요거트는 당분이 높을 수 있습니다. 드신다면 저녁 늦게 많이 드시기보다 이른 시간에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따뜻한 허브차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레몬밤이나 라벤더 계열의 허브차는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카페인이 없는 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늦은 시간에 큰 컵으로 많이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깰 수 있습니다. 작은 잔으로 천천히 마시면서 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가 끝났다. 이제 쉬어도 된다. 이런 신호를 반복하면 몸도 그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덟째, 현미입니다. 현미는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보다 천천히 소화되는 특성이 있어 혈당을 급격히 흔드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현미가 모든 분에게 무조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소화가 약한 분들은 거칠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현미를 충분히 불리고 부드럽게 밥을 짓거나 죽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현미도 많이 먹으면 부담입니다. 저녁에는 반 공기 정도로 가볍게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홉째, 버섯입니다. 버섯은 칼로리가 비교적 낮고 식이섬유가 있는 식품입니다. 저녁에 국이나 볶음으로 가볍게 활용하기 좋습니다. 단, 기름을 많이 사용하면 소화가 늦어져 수면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버섯은 맑은 국이나 찜처럼 부드럽게 조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씹는 맛이 있으며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열째,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부드럽고 소화 부담이 비교적 적은 채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녁에는 딱딱하고 거친 음식보다 부드럽게 익힌 음식이 좋습니다. 애호박을 얇게 썰어 맑은 국에 넣거나 살짝 찌듯이 조리하면 편안한 저녁 반찬이 됩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과하지 않으면서 몸을 무겁게 만들지 않는 음식입니다. 이처럼 소화 부담이 적은 식사는 밤에 몸이 쉬는 상태로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바로 수면을 준비하는 식사에 어울립니다. 이제 실전으로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들으면 그 순간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다, 나도 바꿔야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저녁이 되면 예전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잡한 계획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규칙입니다. 첫째, 저녁은 가능하면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무리하십시오.
밤 9시에 주무신다면 6시 전후가 좋습니다. 물론 생활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고 바로 눕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소화 부담이 커지고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은 배부르게가 아니라 편안하게 드십시오. 어르신들 중에는 하루 종일 제대로 못 드시다가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녁 과식은 수면에 좋지 않습니다. 밤에는 몸이 쉬어야 합니다. 배가 가득 차 있으면 몸이 쉬지 못합니다. 셋째, 국물은 조심하십시오. 따뜻한 국물은 좋지만 너무 짜면 문제가 됩니다. 짠 국물을 많이 드시면 밤에 목이 마릅니다. 물을 마시게 되고 화장실 때문에 깨게 됩니다.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넷째, 식후 간식을 점검하십시오. 저녁을 잘 드셔놓고 나서 과자, 빵, 떡, 달콤한 음료를 드시면 앞의 노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면 음식을 너무 늦게 드시지 마십시오. 좋은 음식도 자기 직전에 먹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귀리든 요거트든 허브차든 너무 늦지 않게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본인의 질환 상태를 고려하십시오. 당뇨가 있으신 분은 과일이나 탄수화물 양을 더 신중히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칼륨이 많은 식품을 조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다면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며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회복하는 습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은 늦은 간식 하나만 줄여보십시오. 내일은 저녁 시간을 조금만 앞당겨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짠 음식을 조금 줄여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수면을 준비하는 음식 하나를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처음 며칠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아침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몸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쳐 있었을 뿐입니다. 몸은 아직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밤마다 2번 이상 깨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다면 저녁 식사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은 조금 일찍, 양은 조금 가볍게, 간은 조금 싱겁게, 음식은 조금 부드럽게,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몸을 차분하게,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쌓이면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바꾸셔도 됩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저녁 식사를 바꾸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실천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만드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몸에게 쉴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